아파텔의 인기가 폭발적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파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삶을 보다 윤택하게 투자반올림의 이수진 팀장입니다. 자, 아파트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투자자의 관심이 꽝 대신 닭이라고 오피스텔이 불장입니다. 21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거래량은 21.4% 감소하였고 거래 금액도 21.8% 감소하였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할 때 오피스텔 가격은 22.8% 상승하였습니다. 자, 그럼 모든 오피스텔이 이렇게 인기를 끌고 불장일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과 인기의 중심에는 84타입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 플러스 호텔의 합성어로 숙식 가능한 사무 공간이 본질입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직장인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시설로 활용되어 왔고 지금은 소형 아파트를 대체하는 주거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파텔은 아파트 플러스 오피스텔의 합성어입니다. 자, 아파텔 84타입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로 평수로 계산하면 25평입니다. 아파트 84타입의 경우도 전용 면적은 25평이나 발코니와 테라스가 서비스 공간으로 제공되고 그곳을 확장하여 32평의 실거주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발코니와 테라스를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84타입은 아파트 59 타입, 즉 25평 아파트와 동일한 평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1가구 2주택이죠. 월세 몇 푼 받으려고 5평에서 10평짜리 오피스텔 하나 샀다가 집 한 채 늘어나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양도세 감면 혜택에 영향을 줄까 걱정이 되십니다. 그런데 84타입 아파트는 그런 부담이 적죠. 그냥 아파트 하나 더 산다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니까요. 1주택자가 아파트 한 채를 더 구매하시면 취득세는 8%로 중과됩니다. 두 채를 사시면은 12%로 중과되죠. 그리고 9억 이상의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고 15억 이상의 아파트는 대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취등록세도 4.6%로 단일합니다. 한 채를 사시든 10채를 사시든 취등록세는 4.6%이고 취등록세는 양도시 필요경비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의 경우 아파트를 실거주를 하더라도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 자격이 유지된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자, 건설사는 어떨까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죠. 그러나 오피스텔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설사가 원하는 대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같은 단지에 같은 평형의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2배 이상인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아파트를 짓는 게 더 이득이죠. 물론 아파트가 빈 땅이 있다고 아무데나 지을 수 없듯이 아파트의 경우도 상업지나 준주거지에서만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기반시설이 좋은 상업지에 짓기 때문에 아파텔은 입지가 좋을 수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이 높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더 높은 층을 지을 수 있고 더 많은 호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파텔은 처음부터 이렇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아파텔 가격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드리는 현장을 보겠습니다. 19년 6월 히스테이트 미사역 84타입 전매가는 4,500만 원이었습니다. 20년 7월 30일 입주 후 9월 최초 실거래가는 5억 5,400만 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 상승에 맞물려 12월에는 8억으로 상승하였고 현재 같은 타입의 거래가는 10억에서 12억까지 매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직장인 1인 가구에 임대상품으로 성장하다 보니 20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원룸 위주로 공급됐습니다. 1.5룸이나 투룸도 공급량이 많지 않았죠.
자, 아파트의 대체제로 아파텔의 인기가 상승하고 건설사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지금의 아파텔 불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아파텔은 아파트에 비해서 커뮤니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거 편의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독 건물의 84 타입보다는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공급되고 커뮤니티 시설을 공유하는 아파텔의 가치가 더 높습니다. 한 공간에 공급된 아파텔은 아파트와 동일한 가격 상승을 보입니다. 김포 구례동의 메트로시티 예미지는 아파트 4개 동과 오피스텔 1개 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 84 타입 오피스텔의 실거래가는 20년 12월 4억 7천만 원대였고 현 시세는 6억 2천에서 6억 5천 정도입니다. 아파트는 평수가 더 넓기에 가격도 더 높습니다. 아파트는 비싼 시기 7억 초반대 실거래가 된 매물이 현 거래가는 10억 정도 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모두 30%의 동일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오피스텔 바닥 난방을 120제곱미터까지 허용하는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습니다. 32평 아파트와 동일한 평면의 아파텔 공급이 가능해진 거죠. 앞으로 아파텔의 인기는 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아파텔은 84 타입이나 앞으로 공급될 120제곱미터 타입만이 답일까요? 1인 가구와 비용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40%를 돌파했고 2인 가구까지 확산해 보면 63.9%입니다. 합계 출산율 0%의 시대입니다. 가구 구성이 변하면 주거 트렌드도 변합니다. 1, 2인 가구 증가의 세대 구성 변화를 생각한다면 저는 투룸 오피스텔의 매매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파트 가격 급등과 규제 강화로 수요가 아파텔로 몰리면서 84 타입 아파텔은 수백 대 1의 청약 경쟁을 뚫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아파텔의 경우 분양가가 9억에서 10억 이상을 호가합니다. 그리고 상업지에 짓기 때문에 공급도 적을 수뿐이 없습니다. 물론 투룸이라고 해서 전용 가격이 더 낮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평수가 작으면 들어가는 돈이 적을 수뿐이 없고 공급도 보다 더 여유롭습니다. 자, 100세대 미만 오피스텔은 전매가 가능하죠. 아파텔 분양권은 주택입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100세대 미만의 오피스텔이라면 84 타입보다는 59 타입 이하의 투룸이 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전매 시세를 한번 볼까요? 보광스퀘어 잠실 오피스텔은 올해 4월 분양하였고 전용 16평의 투룸입니다. 현재 전매 시세는 4천만 원으로 초기 투자금은 7천만 원 중반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공급되었던 잠실 에스트레아 90 15.5평의 전매가는 5천만 원입니다. 자, 초기 투자금은 8천만 원 중반이었고요. 두 곳 모두 5개월도 안 된 사이에 수익률이 60%가 나왔습니다. 입주 때가 되면 전매 프리미엄은 더 올라가겠죠. 전매와 관련한 양도세는 알만한 분들이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남이다 보니까 15평대 거래가도 만만치 않죠. 계약금만으로도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좀 더 저렴한 수도권을 볼까요? 22년 7월 입주하는 고촌 더 모스트 메트로 전용 18평의 전매 프리미엄은 1억 1천만 원입니다. 잠시보다 프리미엄이 높죠? 실투자금은 4천만 원 초반대였습니다. 자, 지금 고촌에는 23년 상반기에 입주 예정인 18평과 20평의 오피스텔이 분양 중에 있습니다. 전매가 1억 이상 가능하겠죠? 자, 관심 있으신 분은 앞에 올린 영상을 참조하시거나 1599-261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와 상담 가능합니다. 확실한 입지에 1.5룸이나 투룸은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확실한 프리미엄이 보장된 분양 현장들도 많습니다. 생각의 틀을 조금만 넓혀 보십시오. 84 타입 아파텔만이 꼭 답은 아닙니다.
자,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599-121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와 상담 가능합니다. 당신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 당신의 투자를 반올림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앞으로도 보다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